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조사하는 일, 우리는 그러한 일을 연구하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소를 찾아가 보는 무한상상 연구소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환경과 보건에 관해 연구하는 곳입니다. 녹색의 자연과 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세상. 그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죠. 하지만 도시가 몸집이 커질수록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은 소리 없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깨끗한 환경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진단하고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연구소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강서구에 위치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환경과 보건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짐작하긴 어려웠는데요. 실무자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박사님들. 일반 사무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실이 펼쳐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기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연구되어지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토양 오염에 관한, 그리고 수질, 그리고 성면이나 실내 공기 같은 대기 오염, 그리고 폐기물 오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환경 요소들. 오염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파생돼서 현재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알아내는 일이 연구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까부터 연구원들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도와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일전에 조사했던 부지에 대해서 시료 채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염 분포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송을 해서 시험실에서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그리고 현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염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오염 정도를 지도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정도의 양이 오염됐는지를 누구나 보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현황판처럼 이렇게 도식도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토양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오염지도. 색이 진할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의 오염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선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수집하고 현장 조사와 정밀한 시료 분석 결과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환경조사팀의 시료 채취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눈이 상당히 쌓여서 조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요. 근데 이 넓은 지역 중에 어디부터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토양 오염은 유독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 또는 유류, 석유 같은 유류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 그다음에 매립장, 그다음에 쓰레기를 또 쌓아두는 곳, 그다음에 과거에 토양 오염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당시에 좀 모르게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주변으로 해서 토양의 시료 채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석유류를 취급하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기름 탱크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료를 채취할 위치를 확인한 조사팀은 바로 장비를 꺼내놓습니다. 이와 같은 토양 환경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시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토지를 매각하거나 주택을 재개발하는 지역도 이와 같은 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 도구들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이번엔 차량에서 커다란 장비가 나옵니다. 바로 땅을 뚫는 시추기. 간단하게 표면에 노출된 토양만 채취할 줄 알았지 이렇게 거대 장비가 동원될 줄은 몰랐는데요. 현장 조사는 마치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땅속 1m까지 내려간 시추기의 봉 속엔 시료가 담겨 있는데요. 이 토양 샘플의 검사 결과로 일대 지역의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팀은 먼저 작은 병에 약간의 시료를 넣고 단단히 밀봉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다란 갈색 병에 더 많은 양의 흙을 담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병에 시료를 따로 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지금 채취하신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두 병에 나눠 담으시던데 차이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장비로 토양 시료를 채취를 해서 그 토양을 갖다가 원 상태 그대로 저희 시험실로 이송을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기에다가 담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작은 병에 담겨 있는 것은 지금 원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변질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일정한 용매에다가 병을 담고 밀봉처를 해서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해서 이송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병 또한 햇빛의 영향이나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갈색 유리병에 담아서 같이 냉장 보관해서 시험실로 이송해서 분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분칠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상태 그대로의 시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조사팀은 시료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또 변질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샘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걸까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거를 대책 기준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동식물의 생육을 보장하는 그런 기준을 예방 기준을 정해둔 걸 우려 기준이라는 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토양을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선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여기엔 21가지 검사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조사와 관리인 것입니다. 조사팀이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는 곧바로 연구원으로 옮겨집니다. 환경시험실에선 시료의 전처리 과정과 기기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어떤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강한 물질로 중금속, 석유류, 농약, 페놀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오염원이죠. 분석 장비를 거친 시료는 곧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연구원에서는 오염 지역의 과학적인 복원 방법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과연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토양을 복원하려면 크게 땅 위에서 복원하는 방법과 땅 속에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복원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토양 세척법인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에 섞여 있는 벼이삭 등의 이물질을 솎아내기 위해서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땅 속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그 땅에 관을 박아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인위적으로 가스상의 물질을 추출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양 오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환경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수인데요. 환경시험실에선 지하수 오염 실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장 폐수와 하천에 방류하는 배출수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요소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치료 방법이 정해지는 것처럼 지하수 오염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진단이 우선되어야겠죠. 지하수의 오염 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네,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소 이온 농도, 전기 전도도, 수온 등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고 그 샘플을 가지고 실험실로 와서 정밀 분석을 통해서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정밀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납, 카드뮴, 크롬 등을 유해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톨루엔과 같이 발암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 오염 물질 중에서도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지정된 오염원들이 더 이상 지하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원에선 원자재를 비롯해 생산 공정별로 발생하는 각종 폐수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힘들다는 지하수.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연구하는 환경 소재는 바로 이것인데요. 광물이면서 손뭉치처럼 섬유질로 되어 있고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지만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용이 금지된 이것. 바로 성면입니다. 성면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성면 폐증이라든지 악성 중피종 등 그래서 각종 성면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면 건축 자재로 이렇게 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성면의 유해성을 모르고 건축 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성면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에선 터미널, 역사, 지하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성면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 자재를 분석합니다. 현미경을 통해 살펴본 성면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섬유상 광물인 성면은 미세분진의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며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체 조직에 박힌 성면은 녹지도 배출되지도 않은 채 장기를 손상시킨다고 하는데요. 무서운 점은 성면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10년, 길게는 30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면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성면이 사용된 그 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는 성면이 사용된 부분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연구자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날 이제 날씨에 관계없이 현장을 나가야 하는 점이 약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오염을 확인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오염을 치유하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는 점입니다. 우리 연구는 지금 환경보건 분야, 시험 분석 분야에 있어서 국제 공인 인증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시험하는 모든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컨대 미국의 NSF라는 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앞으로 그런 국제 공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아서 미국의 NSF처럼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실내에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을 뛰어다니는 과학자들. 보다 청정한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특별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토양, 공기, 물을 진단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자연이 아프면 이곳과 같은 환경병원에서 환경의사 선생님들이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한상상연구소, 저는 또 다른 연구소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